있을까요? 참고해 보시죠. 저희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5-82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삼성 SDS. 네, 삼성 18만 원에 SDS 50%입니다. 18만 원에 50% 매수가 네네. 기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좀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았더니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수익 구간이셨을 때 놓치고 나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예. 요즘에도 사실은 원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현재 시점에서 연락을 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아,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은 네. 좀 갈 때가 되지 않아 싶은데 조금 가는 것 같았어요. 네. 11만 3천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저 테레비 보이네. 그러더니 13만 2천 원까지 좀 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몰라서. 이러니까 다시 또 11만 3천 원까지 가나 싶었어요. 박스권인가 여기에 갇혀서 도대체 네네네. 이 답답한 네네네. 박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네. 끊지 마시고요. 듣다가 궁금하신 점 기억해 두셨다가 말미에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삼성 SDS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딱 찬스를 놓치면은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들 주식 투자하면서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삼성 SDS 그 이후로는 전혀 팔 기회를 주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르나 싶어도 다시 또 에너지가 빠지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흐름을 나타낼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종목 선정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 좀 아쉬움이 남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을 조금 타는 기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시고 단지 이제 브랜드 네임을 선호할 때 저는 한국전력이랑 뭐 이런 가스 공사 이런 쪽은 피하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통신주도 좀 피해라 하는 쪽이고 단지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브랜드 네임으로 좀 갈 때 선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명 삼성 들어가면 좋아하고 그렇죠. 뭐 LG 들어가면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보통 삼성 계열들이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SDS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주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S 주가 모습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 25만 원 정도였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밑에가 뭐 한 19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흘러갔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코로나 때 두들겨 맞고 이제 13만 5천 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예전 주가로 좀 회복했죠. 23만 원까지.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점 돌파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성장주들은 특히나. 근데 삼성 SDS는 그렇지 못했고 코로나 때 빠진 금액이 그냥 원래 삼성 SDS의 시장의 평가는 그 주가만큼만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떠냐? 코로나 때보다도 못하죠. 근데 왜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삼성의 SDS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계속 늘었어요. 특히 작년에 최정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주가가 25만 원, 24만 원 할 때 9조 2천억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지금 17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2배나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SDS는 2020년까지는 매출액 생산이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이 보시게 되면 영업이 는 게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17조인데 지금 9천억 찍었습니다. 근데 9천억을 뭐 찍은 적이 없느냐? 2019년에도 9,900억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는데도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9년을 넘어가는 적이 없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어떠냐? 올해는 매출액이 떨어지는 쪽, 내년에도 떨어지는 쪽. 그럼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삼성 SDS의 주가가 예전에 비쌌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비쌉니다. 삼성 SDS는 이제 보통 계열사의 어떤 전산 통합을 관리하는 쪽이에요. 최근에 공급 계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랑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공급 계약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6, 7천억 막 이래요. 수주잔고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 전상, 시스템 관리 통합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계열사들한테만 가고 있고 그냥 고만고만한 거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고 좋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매출액 성장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S의 지금 주당 EPS를 보게 되면 삼성 SDS가 지금 밸류가 12배 정도거든요. 주당 EPS가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천 원인가요? 네. 9만 원, 네, 맞죠? 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적정 주가예요. 삼성 SDS 밸류를 봤을 때. 그럼 삼성 SDS에 12배 지금 프리미엄 PR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요지가 될 거면 예전에는 거품이 좀 끼어 있었고 이제 희석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인데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야 돼요. 삼성 SDS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리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시장이 이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온 측면이 있고 바닥권입니다. 어찌됐건. 삼성 SDS의 주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밸류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질 공산이 좀 있고요. 가장 낮았을 때가 12만 6천 원이었는데 작년에 이미 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1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은 가지고 계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1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목표가를 잡으신다면 단기 반등 목표가는 13만 5천 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최대한 내가 손실을 좀 줄이고 싶다. 비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만 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보유를 하신다고 해서 18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물타기는 더 안 되실 것 같고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SDS에서 신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 퍼포먼스는 나오지 못한다. 삼성그룹은 다른 데과 다르게 유스풀로 그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 반등 목표치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시간 투자하신다면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있으신가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단기 반등이 13만 5천 원이라고요? 네. 단기 반등 목표치는 13만 5천 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 투자하시면은 15만 원 정도까지요. 15만 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가장 최상의 결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삼성 SDS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거래도 많이 줄어서 자주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하셨지만 또 어느 순간 이별할 때는 좀 아프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는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삼성 SDS 사실 좋은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죠.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먼저 좋은 날님이고요. 안녕하세요. 고려아연 49만 1,000원,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17년 매수 후 장기 보유 중인데 흐름이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이 55만 4,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7년도에 매수하신 거면 정말 오래되셨는데요.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추가 수익을 조금 더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도 좀 묶이기도 하지만 또 지분 경쟁 이슈에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또 경영권 분쟁 관련한 종목들이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요. 요 며칠 이 종목은 좀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준 전문가님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님이 말씀을 잘하셨던 것 같은데 뭐 행동주의 펀드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SM도 시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슈를 타는 거는 결코 기업의 주가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이거 항상 주식에 고민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기업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요즘 AI, 인공지능, 로봇 테마 핫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선회할 것이냐, 아니면 리튬이나 폐배터리 갈 것이냐. 그러니까 늘 이런 그 유혹과 고뇌에 휩싸여요. 주가가 가는 것도 보이고, 또 가는 것이 실적이나 어떤 밸류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손이 나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많은 유혹들이 온다는 것 자체는 결코 결과물 좋지 못하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분은 2017년부터 고려아연 투자를 하셨어요. 종목의 선정에 아쉬움은 남지만 월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 차트 모습인데 장기 투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손실 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이렇게 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는데 상승으로 가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에 상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회원분들도 그렇고 오시는 공개방송을 해봐도 주식시장에 상승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락도 존재해요. 그렇죠.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네. 근데 보통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상승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회수로 7년 동안 고려해는 들고 간다. 종목 성장에 대한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됐건 68만 원까지 주가 갔는데도 안 팔으셨어요. 지금 주가가 좀 보니까 50만 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한 30%가 넘어갔는데도 지금 청산 안 하셨는데 스타일이 딱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산 시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으로 쌍봉도 좀 만들어졌고 경영권 분쟁도 있고 이때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가 고려해는 원래 옛날에 영풍그룹의 계열인데 금은 가격 움직일 때 뭐 좀 가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럼 비철금속 쪽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 신사업 쪽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시장에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회사는 볼 게 없습니다. 튼튼해요. 네,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이고 튼튼하고 돈 번 만큼 배당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분은 배당 3%대 하고 있으니까 배당금은 톡톡히 챙기셨을 거예요. 못해도 지금 7년 투자하셨으니까 21%는 일단 먹고 들어갔다는 거죠. 배당금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의 성장성이라는 게 한동안 답보 상태였는데 2022년까지는 있었고 지금 이제 2023년과 2024년 약간 정체 상태인데 성장이 안 될 것이냐. 성장됩니다. 고려아연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성장이 되는데 이제 시장의 매기나 수급은 좀 별도로 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려아연이 지금 내놓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2차 전지 사업도 하겠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하나솔루션과도 뭔가 MOU 비슷한 걸 해보겠다 하면서 하나솔루션 지분 취득을 했었어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서 LG화학 지분 취득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은행들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은행의 이자는 순이자, 님과 비이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지분 취득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캐시카로 확보하는 역할들. 뭐 손보사라든지 생명보호,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스타일들인데 고려아연이 그걸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의 하락부 때 고려아연의 주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답답함이 더디고. 비중도 지금 10%니까 걱정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고려아연이 내놓은 이야기대로 사업 실행이 정말로 돼간다. 그러면 저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진짜로. 고려아연이 자기가 말한 거 언행일치를 시킨다 한다면. 그런데 그냥 시장에 나온 뉴스였어요. 뭐 2차 전지 사업도 좀 흐지부지고 공장 증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 풍력도 뭐 하나솔루션 지분만 가졌지 이것도 흐지부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 못 가죠. 단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올해 좀 떨어졌고 내년에 다시 좀 올라가는 쪽인데 뭐 공장 캐파 증설을 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조금 나갔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밸류 자체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겠죠. 68만 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잘 투자를 해서 주가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고 배당만 그냥 받아왔고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자님이 아시겠지만 이미 시청자님 단가보다 낮았던 단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있었고 주가 올라와가지고도 다시 45만 원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향후 2년간은 상단은 좀 막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만 원 돌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내년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방 지지대를 한번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실 거면 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7년 갔는데 3년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2년, 3년 정도 더 투자를 해야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고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45만 원 정도의 테스트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동안 뭐 장기 투자를 하신 부분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훌륭하신 부분이지만 그 종목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더 추가할 능력이나 지금 담보금이 좀 있다면 어떤 주변 여건이 된다면 다른 섹터에 공략을 하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도 않고 단지 종목은 안정적이고 수익은 나기 때문에 7년 동안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손절의 내용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목표 주가는 장기 투자했을 때 저는 71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기 투자는 성장성 있는 종목에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성견 지명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치기삼이라고 주식시장에 분명히 운이 작용합니다. 그쵸. 네, 이런 것도 네.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분명히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2017년에 고려현이 그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미중무역병증 때문에 금은 테마 쪽으로 접근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종목 선정에 남기 때문에 예.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참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의 종목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자칫 분위기만 보면은 아, 이분 손실 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좋은 날님 일단 수익 잘 내고 계시고요. 바로 게시판에 피드백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세한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일단 시간 투자 대비로 기대 수익률이 조금은 낮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더 크게 수익을 보고 싶으시면은 한 10년 꽉 채워서 한 3년 정도 더 필요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섹터에서 좀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시니까요. 물론 오랫동안 시간 투자하셨으니까 손절가는 저희가 제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2년간 직전 고점 돌파가 약간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좋은 날림에 또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하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가 와 있어서요. 전화 받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모베이스 전자요. 모베이스 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1,350원에 10%. 1,350원 10%. 지금 약간이지만 수익 구간이세요? 1,530원. 1,530원. 네. 네. 1,530원에 10%.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신데 근래 사셨어요? 아우, 한참 됐어요.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 하신 게 10%세요? 지금 전체 비중이? 아,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수익 구간 그럼 다시 오신 건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목표가 얼마를 정해놓고 빼야 되나 해서. 단기간 내에 좀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세요? 오래됐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수익을 더 본다면 더 들고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데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모베이스 전자도 근래는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했는데 한창 또 떠들썩했을 때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네요. 지금 수익 구간 돌아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모베이스 전자가 예전에 서현전자거든요. 일명 예전에 윤석열 관련주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관련주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오래 갖고 계셨는데 이거 오래 갖고 있어도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정치 그 인맥 테마로 저는 뭐 아예 하지 않거든요. 정치 인맥 테마는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데 주식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에 움직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간다. 세상에 가장 못 믿을 게 사람입니다. 또 믿을 사람 중에서 믿을 걸 믿어야죠. 정치인을 믿습니까? 저는 부정적이고요. 모베이스 전자의 기업 내용은 원래 전장 쪽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모베이스 전자의 실적은 좋아졌어요. 예,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청자님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분석을 해드릴 때. 여기는 이제 매출액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2020년에 적자 찍다가 다시 155억을 찍었어요. 그 연속성을 2022년에 과연 가져갔느냐. 작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중요하겠죠. 좋았습니다. 작년에 155억 넘게 찍었어요. 매출액 자체가. 그러면 그게 뭘 뜻하냐. 2년 연속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2021년에 3,790원. 지금 그때와 비슷한 단계예요. 그때 왜 갔냐. 윤석열 테마였습니다. 정치인맥 테마. 그럼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왜 못 가냐? 그 정치인맥 색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공급 계약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모베이스 전자에 그 전자공시실 들어가게 되면 거의 국내 매출입니다. 70%는 현대, 기아 70%고요. 직수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OEM 업체예요. OEM 업체. 그 자세하게 써놨고 자기들은 OEM 업체고 전자공시지에 그렇게 써놓은 기업들이 드물거든요. 저희들은 현대, 기아 매출 비중이 많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도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예전의 노이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유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전환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 전환 가액 조정도 많이 했어요. 가액 조정은 이제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가액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1,60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한 거예요. 1,600원대까지. 전환사채 산 사람들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자를 받아간다지만 회복한 겁니다. 실적은 좋아졌으니까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가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런데 주가는 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느냐? 결국은 예전에 탔던 정치인맥의 그 색채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 정치인맥의 색채가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 보면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최근에 이 청구된 것도 보게 되면 여기 거래소에 가면 이거는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4회차. 거의 물량이 120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지금 120만 주. 근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만 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화가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전환사채 물량들이 출회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가 상단은 계속 막힌다는 겁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정치인맥 색채를 탔고 그 전환사채 물량 계속 출회할 때마다 거래량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단은 막혀 있다. 단지 보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조금 더 높은 상단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공시를 제가 좀 봤는데 좋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다 정리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높은 단계 1,900원, 2,000원까지는 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지금은 좀 더 하시는 게 맞고 단지 이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시간은 오래 걸려가지고 지루하다. 제가 봤을 때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증시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월부터 갑자기 뭐 저가 매수세 1월 효과 올라왔고 2월에 그냥 쏘쏘했고요. 3월에 안 좋을 겁니다. 저는 1월부터 3월까지 등락 과정이 이어진다고 봤거든요. 앞으로 이제 핵폭풍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모베이스 전자도 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좀 나는 너무 지겹다. 그러면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주가 분명히 밀릴 겁니다. 아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 수익률을 좀 갖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2,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올해 보유하신 만큼 손절가는 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시장이 밀릴 테니까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자.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볼 때 모베이스 전자는 접근을 잡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이시기는 한데 저희가 가능성을 두 개를 열어드렸어요. 약수익을 챙기고 이런 시간 투자를 안 할 것이냐, 시간 투자를 더 하되 대신에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셔야 됩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 한참 기다려야 되나요? 기간이 한 2,000원 정도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얼마나 한참 기다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그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 기간의 확보라는 것은 아쉽지만 전문가가 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 모베이스의 현재 이 전장 부품에 대한 테마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월, 5월 정도면 제 주관적인 뷰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이제 1분기 때는 무역 수출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과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또 현대 기아의 매출 비중이 많은 모베이스 전자도 조금은 주가 퍼포먼스가 그 정도 되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어요? 성격이 약간 급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게시판에서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이 시간에는 또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만 계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가운데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소연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다음은 소스라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콜마홀딩스 15,570원 1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국콜마홀딩스가 16,6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본업보다는 주주환원적 효과로 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트 봤을 때 올해 1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1월
1월 10일에 주식 소각 이슈 나오면서 그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한 차례 추가 소각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주 환원책 나오면서 주가가 16,000원대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또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주 환원책, 주식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박상정 앵커님 계셨는데, 주식 신탁해가지고 매수하겠다. 그럼 주가 못 갑니다. 네.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만 자사주 매입보다는 주가는 원래 더 가는 쪽이에요, 시장에.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좀 드리고, 한국콜마운트에서도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존속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주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콜마인 B&H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접근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자사주 소각 이슈를 보고 가신 것 같지는 않고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리오프닝에 화장품 좀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가신 것 같거든요. 그나마 좀 잘 골랐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상담은 상담은 아니고 위로를 좀 드렸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나는 건설 기회를 좀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중국에는 GDP의 30%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겠냐는 예상과는 다르게 별로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회는 떨어졌어요. 근데 화장품은 어땠냐? 주가가 밀리고는 있지만 그나마 화장품 상황이 좀 낫습니다. 단지 이 한국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에 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화장품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접목된 종목들의 눌림목 공략을 잘 해야 된다. 루트로닉이라든지 몇몇 종목, 클래시스라든지 등등. 그래서 단기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시청자님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한번 올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겠죠. 굉장히 긴축 기조가 가는 쪽이니까 시장의 긴축 기조에 좀 태풍이 나왔을 때 이 콜마인 B&H 한국콜마홀딩스를 추가 매수하실 과연 역량이 되느냐 그다음에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 기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오늘 주가는 좀 버텼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300원을 목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61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일단 한 템포 늦추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굳이 손절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이탈 시에는 그냥 내가 수익 얼마 안 났지만 일단 시장 뷰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화장품은 굳건하다든지 화장품은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흘러내렸을 때 분명히 저가 매수 반등이 나올 때는 주도주 쪽에서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절가 16,000원, 위로 상당 목표가 17,3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들고 계신 분들도 요즘 어려우시죠? 한국콜마홀딩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은 수익권에 있는데요. 다만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목표치는 직전 고점 부근 17,300원 정도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잘 보자. 이렇게 참고로 또 팁까지 드렸습니다. 소수라님의 종목 한국콜마홀딩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봐드렸던 종목이라든지 특징주와 좀 중복되는 종목은 저희가 지향하고 새로운 종목군들 좀 다양하게 봐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 한번 볼까요? 건설주도 자주 거론되는 종목이 아니어서 방송에서 정보를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조이 엄마님께서 대우건설을 사셨대요. 이분이 6,2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대운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대우건설도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파실 기회가 거의 없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교체 매매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우건설은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그때 제 절반 팔고 절반 익절가를 들었는데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 업황은 좋지 않죠. 당연히 금리 인상계는 건설 업황이 좋지 않는데 또 중국의 어떤 기대했던
뭐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것도 좀 흐지부지되고 뭐 단기로라도 조금 부양되면 올라가지 않겠냐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건설의 지금 미분양 사태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정부에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왜 안 좋냐? 이거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언론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거의가 지분이 건설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시면 실제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상당히 언론사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집 사야 된다 그랬어요.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세 자금도 막 올라가고. 지금 사태는 뭐 엄청나죠.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의 순기능이 잘 안 됐다고 평가하는 쪽이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경제방송국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러지 않고 이 토마토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좋아하는 쪽이고, 그러면 건설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라고 했는데 좋아서 보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지 않습니다. 단지 대우건설은 다른 건설사, 5대 건설사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느냐. 이번에 중국건설하고 노이즈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독립경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 잘 마무리가 됐고 분명히 시공 능력도 있고요. 원전 시공 능력도 있고요. 수주 잔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 사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우건설 자체의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이 많이 떨어지냐. 매출액은 오히려 느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쪽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10조 클럽 가입했거든요. 올해도 매출이 안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도 600억밖에 지금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밸류는 GS건설과 더불어서 단연 쌉니다. 지금 건설 종목들 자체가 그렇지만 뭐 한신공명이라든지 뭐 싼 종목들이 많지만 대우건설의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왕 버티신 거 20%니까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금호건설이 작년에 8% 배당했거든요. 올해는 더 할 것 같아요. 원래 금호건설이 지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니,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우건설보다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들이 자기 그 배만 좀 배불리지 말고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저희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기업 경영하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이제 보유하라고 한 이야기는 기대 수익률 부분을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가 6,200원, 4,200원이니까 손절을 하게 되면 30%가 넘는 손절이거든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주식은 손절이라는 것 자체를 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맞고요. 손절이라는 것은 단기 급등 매매에서 나온 파생화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손절도 뭐 30%대나 20%대 안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지. 이렇게 30% 넘게 떨어진다? 보유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것 또한 경제 사이클 흐름으로 지내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질문 올리셨거든요. 그 12시 반에 진단쇼를 했는데 금리 인상도 언젠가는 잦아들겠죠. 저는 GS건설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전략이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도 드렸어요. 장기 투자하시거나 장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집값을 인상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지금 안 올라가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셔라. 단기 반등 목표가는 뭐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5,200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 주가가 제가 봤을 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지지 때는 이미 4,000원대 만들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내 목표 단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수익도 나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6,200원이면. 아마 시장 경기가 좀 좋아지고 금리 인하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별로 좋지 않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높여서 단가를 낮추기에는 좀 비중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터널의 어두운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익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안해 드렸습니다. 대우건설 이 종목에 대한 진단해 드렸습니다. 조이 엄마님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탈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NO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필명이 많으세요. KC코트렐이고요. 이 종목은 2110원에 7%, 오늘 매수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여서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가면 될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코트렐 근래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원금 회복됐는데요. 목표가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다들 이제 항상 궁금하신 게 목표가죠. 그렇죠. 네. 얼마에 팔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진단 기준으로 목표가입니다.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도 그 목표가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니까 목표가를 한동안 잡아놨다가 바꾸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되면 시장의 그 변화에 따라서 목표가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EPS라는 게 있고 BPS라는 게 있고 주가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산정해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고가는 어차피 미지의 영역이고 기존에 있던 영역은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KC코트렐 우리가 탈탄소 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집진 설비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친환경 테마나 탄소 테마를 갔을 때 좀 가는 쪽이었는데 2020년에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440억 적자가 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흑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도 뭐 2000%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든 게 67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에 현금성 자산 확보를 얼마나 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 확보가 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나마 기초현금성 자산가 작년에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을 타고 좀 갔어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뭐 포르투갈, 덴마크, 베스타스 가서 회장도 만나고 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서 정책안 법안 발표했을 때 분위기를 좀 탔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이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좀 겪고 나서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늘었거든요. 뭔가 주가 견인차 역할하는 거래량에 분명히 주포가 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기에 맞고요.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양옵션 만기일, 하원 증언, 그 다음에 금요일날 고용지표, 조 바이든 크라마 위해서 또 유럽 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CPI, 그 다음에 수요일날 소매 판매, 목요일날은 또 미국 쪽에 양옵션 만기일. 굉장히 이벤트들이 지금 많고 그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면 내일도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650만 주보다. 더 터져주면서 주가를 빠르게 견인차를 해줘야죠. 이때 우리 신장님은 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1, 2차 목표가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가는 제가 봤을 때 2,680원 정도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2,100원이니까 2,680원 정도 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한 25% 정도는 되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뭐 대형주를 사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로 2,600원에서 2,680원 제시도록 하고요. 주가가 밀리게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5일설입니다. 오늘 저점 부근 이탈 시에는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60원 이탈 시에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2,600에서 2,68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업사이드 조금 더 남아있고요. 리스크 관리는 5일 이동평균선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KC코트렐 봐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어떨까요? 요즘 들어서 다시 좀 어수선해지고 있는 분위기, 또 이때 동시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길래 따끔하게 혼을 한번 내드렸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겁을 먹지 말고, 지난번에도 낙폭이 있었죠. 2,400선 이탈하고 2,380선까지 갔습니다. 주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상단은 막혀 있을 거다. 허들은 높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는 기회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기회가 생각이라고 안 드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90% 개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은 소수.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승자는 소수가 하는 것이지 다수가 하지 않습니다. 이 주가의 이면을 잘 보셔야 되고 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 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상단이 돌파가 안 되는 쪽입니다. 상단이 돌파가 안 되더라도 주가가 안 가나요? 가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SNS텍이라든지 AD테크놀로지도 갔고요. 주가들 거의 뭐 100%씩 갔어요. 저점 대비. 그 다음에 테마들도 뭐 AI, 로봇 이런 쪽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테마를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이 상단이 막혀있는 박스권 장세 안에서도 지금 하방은 좀 더 열려있고 순환매 장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돈 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 생활비 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쪼개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고, 긴축 기조는 지금 당연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에서 꽁꽁 감추고 있는 부분은 최종금리 부분이에요. 절대 이 패는 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그걸 말하는 순간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또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물가의 고착화 상황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의 발표를 하고 싶겠죠. 이번에 CPI도 확인하고 싶고, 근데 이번에 지난달처럼 잘 내려오지 않는다든지 뭐 올라가 버렸다든지 이러면 더 매파적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조정 구간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 제거가 좀 필요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320원을 돌파해서 가는 쪽인데 135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높았던 1400원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버슈팅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필수 체크사항으로 가져가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금화가 일정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을 거예요. 아까 뭐 비중 50%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 그러면 주가가 밀릴 때 이제 과연 이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주도주 쪽에서 밀리는 폭과 지금의 이제 시장에 테마가 형성돼 있었던 폐배터리, AI, 로봇, 리튬 이런 조종 그 종목들의 테마의 하락폭과 분명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숲은 잘 봐야 된다. 역시나 기회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2차 전지는 뺐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과열이다고. 오늘 SDI도 못 갔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제약 바이오의 기회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약간은 조금 아직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 쪽에서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민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또 장기 투자,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더라도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어요. 100%딱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내에서 이 솔루션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매매 마무리 저도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변함없이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